내가 일하는 놀이공원 직원 중 절반만 정규 직원이야. 비록 어제 기절하긴 했지만 다리우스도 나도 화장실 조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 만약에 우리의 이론이 적중한다면 그 화장실이야말로 놀이공원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일 테니까. 진실을 찾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찾아야만 해. 지금 내가 진지하게 말하는 그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사실이 조금 우습긴 하네. 오늘 출근하기에 앞서 이웃집에서 월계수 가지를 더 챙겨왔어. 아무래도 옆집 아주머니가 점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쇠 못이랑 은 귀걸이도 챙겼어. 쇠목과 은 귀걸이를 쓸 땐 정말 주의해야 할 것 같아.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은 소재로 된 걸 어디서 얻을지 모르겠거든. 그냥 사자니 돈도 없어. 저번에는 간호사가 준 열쇠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지 뭐야. 이미 대일 사무실에서 써먹었으니 화장실 문에는 당연히 안 들어갈 걸로 넘겨짚은 것도 있어. 열쇠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다리우스도 나도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다리우스와 함께 다른 직원들을 화장실 근처로 모은 뒤 우리가 알아낸 사실을 들려줬어. 필요한 내용을 다 전달하고 당장 급한 것, 놀이공원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화장실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기로 했어. 유령의 집이나 롤러코스터, 각종 가판대처럼 화장실도 그저 의미 없는 건물 중 하나일 가능성도 있어. 하지만 그냥 화장실이라니 오히려 더 눈에 띄지 않아? 다시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어. 화장실에 가까워질수록 그 느낌은 심해졌지. 주머니에서 간호사가 준 열쇠를 꺼내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줬어. 그리고 조심스레 화장실 문에 넣었어. 아무 저항 없이 부드럽게 들어가는 열쇠를 본 6명의 눈동자가 놀라움을 뿜어냈어. 열쇠를 돌리자 찰칵 문이 열렸어. 열리다니 진짜로 열렸어. 한마디만 할게요. 앤, 다리우스.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문을 확인한 거 정말 고생했어요. 미첼이 비꼬듯 말했어. 그러자 앤이 그에게 힘껏 메롱하고 다리우스는 한숨을 쉬며 변명하는 거야. 아니, 우리도 열심히 했다고요. 뭐래. 미첼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점차 흐려졌어. 눈을 깜빡이고 비비며 속에서 치미는 불안감을 무시해보려고 했어. 물론 화장실은 텅 비어있었지. 먼저 내가 쓰러졌던 남자 화장실부터 확인했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타일 바닥에 떨어진 쇠 목과 월계수 가지, 그리고 은펠치였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다리우스가 그것들을 챙겨서 가지고 나왔어. 어제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가 내게 물건을 보여주며 말했어. 쇠못은 확실히 어제보다 녹이 많이 슬었고 은팔찌 역시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변색된 상태였어. 게다가 가지에 싱싱하게 붙어있던 월계수 이파리 역시 갈기갈기 찢어져 갈변한 상태인 거야. 그러게요. 다리우스에게서 물건을 받아들며 말했어. 일단 물건은 다시 가방에 넣고 바깥에 세워뒀어. 어찌됐든 화장실에 있는 무언가가 부적을 망가뜨린 건 사실이잖아.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게 확실해.
어쩌면 어제 내가 기절한 이유도 내가 이걸 지니고 들어갔기 때문인지도 몰라. 내 예상은 적중했어. 어둡고 침침한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이상한 기분이 안 들었거든. 다른 사람도 처음에는 좀 꺼리더니 하나둘 화장실에 들어왔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리버가 뭔가를 발견했어. 여러분, 여기 칸 하나가 닫혀 있어요. 그의 부름에 다들 그쪽으로 다가갔어. 닫힌 문에 누군가의 손글씨로 청소 도구함이라고 써진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수상했지. 종이 자체도 오래됐지만 색이 바랬고 글자도 많이 지워진 상태였어. 공원 내 모든 화장실 칸막이는 문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막혀있기 때문에 앞에 서 있어도 안을 전혀 볼 수가 없어. 우리들은 직원이니까 손님 전용 화장실에 올 일이 없으니 문이 잠기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못했지. 아니, 애초에 이렇게 찾아올 일이 없었다면 관심도 없었을 거야. 이번에도 간호사가 준 열쇠로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안 맞더라.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대일 새끼 진짜 짜증나네. 수상한 화장실이랑 사무실 캐비닛은 같은 열쇠 쓰면서 왜 또 화장실 칸막이는 다른 자물쇠를 쓰는 거야? 미첼이 불평하듯 크게 말했어. 이거 그냥 일반 도구함 아닐까요? 맥신이 말했어. 일단 계속 찾아보자고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말에 곳곳을 열심히 뒤졌지만 허탕이었어. 결국 나온 결론은 이곳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저 잠긴 청소도구함 안에 있으리라는 거였어. 혹시 청소 직원 아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올리버가 물었어. 그러자 캐롤라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잠시만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어. 화면을 열심히 훑던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어. 여기서 신호가 안 잡히네요. 나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캐롤라인이 그 말과 함께 화장실을 나섰어. 여기서 신호가 안 잡히다니 좀 이상한데? 직원 화장실에서도 잡히는데? 미첼이 말했어. 그래요? 그러자 그가 호기심 어린 내 눈빛을 피하며 말했어. 큰 거 때릴 때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요. 일단 여기에선 핸드폰 신호도 안 잡히고 부적의 의미를 가진 물건도 거부 현상이 일어나요. 게다가 부적을 지닌 사람을 기절시키기까지 하죠. 이 화장실에서 사악한 무언가가 이뤄지는 것만은 분명해요. 애니 말을 정리하더니 나를 흘끔 보고 다시 말했어. 그나저나 리아는 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오기 전에 물건을 다 밖에 두고 왔거든요. 잘했어요. 그래도 혹시 어지럼증이나 이상한 기분이 들면 바로 알려줘야 해요. 알았죠? 애니 내 등을 다독이더니 다시 잠긴 문으로 고개를 돌리며 헉 하는 소리를 냈어. 그 소리에 모두가 반응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애니 부여잡은 손을 보고 바로 상황을 깨달았어. 애네 손바닥에 빨간 얼룩이 보이는 거야. 리아. 애니 속삭였어. 등에서 피나요. 그러더니
내 등을 살폈어. 세상에, 옷이 흠뻑 젖었잖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축축한 게 느껴졌어. 누가 내 등에 물을 뿌린 것 같았거든. 무슨 소리인가 해서 고개를 돌려 어깨 축지를 봤더니 눈가로 빨간색 줄 같은 게 보이는 거야. 허둥지둥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다가가서 등을 확인했어. 애네 말대로였지. 이건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미리 얘기하지 않았던 건데 사실 등에 문신이 몇 개 있어. 대부분 그냥 미적인 취향을 섞어서 만든 심벌이나 문구야. 내 문신을 설명하자면 왼쪽 어깨뼈에는 세일러문에 나오는 문스틱이랑 라벤더 로즈가 있어. 그리고 등에 조그맣게 굵은 기본 서체로 No Return이라는 문구도 새겼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구이지만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지루할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 내 눈에 들어온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어. 문신한 지 꽤 오래된 데다가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허옇게 질린 피부 위로 얼룩이 져 있고 문신 가장자리에서 피가 나는 거야. 두껍게 맺힌 핏방울이 검은 문신 선을 따라서 모양을 이룬 것도 있고 일부는 이미 흰색 셔츠를 다 적셔버렸어. 화들짝 놀라서 허겁지겁 셔츠를 벗어서 바닥에 던졌어. 그리고 아직 피가 스며나오는 피부 위로 손을 뻗었어. 놀랍게도 아프진 않더라. 고통은커녕 따끔한 느낌도 없었어. 살에 닿았던 손가락을 확인하니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어. 거울 속 나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 거울을 보는 내 눈동자가 얼어붙고 걱정 섞인 동료들의 목소리가 울리듯 멀게 들렸어. 내 시선은 등을 떠난 지 오래였어. 다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울에 비친 초록색 눈동자를 가진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어째서인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아주 잠깐이었지만 거울 속 내가 아닌 것 같았어. 오히려 이방인의 느낌? 완전히 이질감을 가진 웬 여성처럼 느껴지는 거야. 거울 속 그녀를 보던 난 얼마 후 정신을 잃고 말았어. 저번에 기절했던 것과 거의 비슷했어. 잠든 상태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각몽과 같은 비슷한 상태였어. 멀리서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게 들렸지만 거기에 반응할 순 없었어. 마치 그들의 목소리가 나를 스쳐가는 것 같달까. 이상하게 뭔가에 취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 목소리는 갑자기 굉장히 겁에 질린 채 튀어나왔어. 대체 무슨 짓이야? 맥신이 말한 건가? 여직원 중 하나이긴 한데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 왜 이래요? 그만해. 아프잖아요. 미첼의 목소리였어. 거기에 또 겁에 질린 누군가의 목소리가 겹쳤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어. 나도 노력 중이라고요. 얘 좀 떼줘, 제발. 누군가가 거칠게 내 머리채를 휘어잡아 당기면서 두피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어. 덕분에 기절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 내가 기억하는 건 주변이 갑자기 밝아졌고 내 눈앞에 보이는 동료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서려 있다는 게 전부였어. 정신 차리고 보니 화장실 바닥에 앉아있더라.
다른 직원들은 다 서 있었어. 머리가 엉망이 된 미첼이 내게 손을 뻗어 일으켜줬어. 어? 근데 미첼 얼굴에 피가 묻어 있잖아. 입술에 피나요. 내가 말했어. 그러자 미첼이 재빨리 손으로 입술을 닦더니 다른 직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어. 결국 다리우스가 나섰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 나는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저었어. 리아, 저기 20초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미첼이 당신을 돌려세우자 갑자기 당신이 미첼을 공격했어요. 맥신이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어. 그 말에 너무 놀라서 맥신을 보다가 미첼에게 고개를 돌렸어. 나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내 목소리가 더 불안하게 흔들렸어. 정말 미안해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사과했어. 그러자 미첼이 고개를 젓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미안해하지 말아요. 상의 탈의한 여자랑 레슬링 하는 게 내 소원이었거든. 그가 농담조로 말했어. 자자, 일단 나가요. 미첼이 나를 데려다주는 게 이번까지 벌써 2번째야. 가는 동안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멍하게 창밖을 바라봤어. 미첼이 가끔 백미러로 나를 확인하며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안심되는 미소를 보냈어. 아, 캐롤라인이 청소 직원 중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해놨어요. 얼마 후 미첼이 말했어. 혹시 알아요? 그 화장실이 지옥으로 연결되는 포털이고 데일이 거기서 괴물을 빼오는 거면 진짜 대박 아니에요? 하지만 난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거울 속 그의 눈을 간신히 마주볼 뿐이었지. 미첼이 한숨 쉬며 말했어. 내 입술 터뜨렸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혹시 알아요? 진짜 멋진 상처로 남을지. 간지날 것 같은데 마초 스타일로다가 딱. 그 말에 침을 꿀꺽 삼켰어. 혹시 내가 때렸어요? 제발 사실대로 말해줘요. 알았어요. 일단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소름 끼쳤죠. 당신을 떼어내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이 세더라고요. 올리버가 도와줘서 겨우 당신 소나기를 탈출했죠. 만약 올리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진 말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알았죠? 그 말에 한숨이 푹 나왔어. 미첼, 아무래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고 사실 이게 내 상상일 수도 있지만 아니, 걱정해야 할 수준인 건지도 가늠이 안 돼요. 하지만 끝이 안 좋으리라는 건 느낌이 와요. 미첼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고 보조석에 있던 내 피 묻은 셔츠를 건넸어. 그렇다면 더욱더 조사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낼 거예요. 미첼에게 잠시 앉아있다가 가라고 권했어. 정말 고맙게도
집까지 동행해주더라고. 덕분에 TV도 같이 봤어. 나한테 화난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지만 무엇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혼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기뻤어. 진짜 나 너무 상태가 안 좋았거든. 게다가 공원에 가방도 두고 왔어. 내일 가서 가져오던가 해야지 뭐. 시간이 지나고 미첼도 갈 때가 됐어. 가기 전에 다 괜찮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안심시켜주더라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말하고 갔어. 그가 간 지 10분이나 됐을까? 핸드폰이 울리더라.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데일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 여보세요. 데일의 말은 그게 다였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내가 다시 말했어. 무슨 일이에요? 내일 출근 가능한지 물어보려고 연락했어요. 사무실로요? 아니요. 그가 적절한 단어라도 찾는 듯 말을 더듬었어. 그게 우리 집으로요. 주소는 보내줄게요. 술 마셔도 괜찮고요. 아니, 저번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안 마시는 게 낫겠군요. 그냥 이야기 좀 하게요. 데일의 목소리에서 당황과 불안함이 섞여 나왔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제의에 오케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 다행이네요. 내 대답에 데일이 한결 마음을 놓은 것 같았어. 좋아요. 그럼 내일 8시 어때요? 물론 저녁 8시요. 알겠어요. 8시 괜찮네요. 그럼 주소 보내주세요. 데일은 다른 말 없이 바로 전화를 끊었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하루가 다르게 공원과 관련된 것들이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아. 일단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는 게 답이겠지. 내가 일하는 놀이공원 직원 중 절반은 진짜 직원이 아니야. 어제 악몽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 오늘 공원은 놀랍도록 평온했어. 하지만 저녁에 매니저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온종일 불안했어. 스크래치 씨 우리로 가는 길에 어제 화장실 앞에 두고 갔던 가방을 챙겼어. 꿈에서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던 나였기에 가방을 보자마자 재빨리 낚아채서 내 구역으로 발길을 돌렸어. 스크래치 씨와 시간을 보낸 다음 네이선을 만나기 위해 역마차를 찾아다니기로 했어. 그간 깨달은 게 있는데 네이선은 내가 만나러 오면 평소에 보여주는 그 음울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조금 더 생기를 찾는 것 같아. 요즘 들어서 네이선이랑 부쩍 친해졌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원동력이 되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네이선은 자신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놨거든. 평소처럼 그에게 줄 주전부리와 읽을 만한 책도 챙겨왔어. 덕분에 과분한 생활하네요. 그가 웃으며 풍선껌 포장을 까면서 말했어. 진심으로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안 챙겨줘도 되는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운걸요?
그에게 진지하게 웃어 보인 다음 데일이 나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알렸어. 그 말에 네이선이 잠시 침묵하더니 껌만 씹으며 사색에 잠긴 것 같았어. 온 신경을 그에게 집중해서 바라봤어. 마냥 마차에 앉아서 그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왜 데일이 그를 무척 사랑했는지 알 것 같더라. 비록 지금은 역마차에 얽매여 머리도 엉망이고 악취를 풍기지만 그렇다고 그의 잘생긴 외모까지 가려지는 건 아니야. 네이선은 자칫 부러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미소년처럼 생겼어.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그의 눈을 보고 있자니 자꾸 소의 눈망울이 떠오르는 거 있지? 소 눈은 되게 온화하고 깊은 혼이 담긴 것 같잖아. 행여 네이선을 잘못 만지면 아주 약한 크리스탈 잔처럼 산산이 조각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보는 것만으로도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 펑 하는 큰 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 놀라서 움찔한 나를 보고 네이선이 씩 웃더니 아직 입술에 붙은 풍선껌을 오물오물하더라. 놀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 있었어. 조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했어. 그러자 그가 등을 뒤로 기대더니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같은 질문을 했더라면 아마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여기에 갇혀버렸죠. 우리 둘 다 내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데일이라는 걸 알아요. 난 이제 데일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몰랐을지도 모르죠. 데일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어요. 나처럼 무방비 상태로 다가가지 말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어요. 저 멀리 응시하며 건조하게 대답했어. 혹시 저 좀 도와줄래요? 그럼요. 뭔데요? 네이선이 껌을 씹으며 대답했어. 그 말에 가방에서 월계수 가지, 쇠목과 은귀걸이를 꺼내서 그에게 줬어. 잠깐 이거 들고 있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려주세요. 내 말에 네이선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 월계수 이파리를 만지다가 가지를 양쪽으로 천천히 들여다보더라고. 다음은 못이었어. 자기 살에 대보기도 하더니 곧 내려놓고 은 귀걸이를 잡았어. 예쁘네요. 꼭 작은 이파리 같아요. 귀엽네. 그가 귀걸이를 보면서 말했어. 혹시 이 중에 당신을 괴롭게 하는 거 있나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왜요? 그냥 나뭇가지랑 못이랑 귀걸이잖아요. 여기에 특별한 주술이라도 있어요? 내가 뭘 놓친 건가? 아니요. 그냥 평범한 물건이에요. 하지만 이건 내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나뭇가지를 들고 있자니 잠깐 망가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이선이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했어. 이유는 묻지 말아요. 그냥 본능 같은 거였어요. 정확히 오후 8시
데일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어. 크고 고급스러운 건물이 우리 집을 연상케 했어. 물론 우리 집보다 훨씬 넓고 깨끗하다는 게 좀 달랐지만 건물만 봐도 돈으로 코 좀 푸는 사람들이나 살겠구나 싶은 건물이었어. 일단 가능한 모든 예방책은 마련해뒀어. 다른 직원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저녁에 데일 집에 간다고 말해두었고 저번에 초코바 샀던 가게에서 위스키도 한 병 샀어. 그리고 혹시 몰라서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컵도 챙겨갔지. 초인종 누르고 거의 바로 데일이 문을 열어줬어. 내가 오는 걸 문 앞에서 기다리기라도 한 줄 알았다니까. 평소보다 조금 느긋한 모습이었어.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혼자 홀짝이고 있었던 모양이야. 아무튼 나를 보더니 웃으면서 반겼어. 진짜 오다니 놀랍네요. 사실 안 올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묻어났어. 이런 영광을 놓칠 수 없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잖아요. 그 말에 대답했어. 데일이 옆으로 서더니 들어오라고 손짓했어. 집이 상당히 넓었는데 가만 보니 좀 비어있는 느낌이야. 평소 데일이 간결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꽤 휑한 집을 보고도 놀랍지 않았어. 한때 내 이성과 동거했던 집인 걸 생각하면 그땐 이 집이 더 활기차고 아늑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 데일이 나를 거실로 안내하더니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 거대한 검은색 가죽 소파에 앉은 뒤 앞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가져온 위스키를 올렸어. 오, 좋은데요? 가서 잔 가져올게요. 위스키를 본 그가 말했어. 하나만 가져오면 돼요. 내가 가방에서 플라스틱 컵을 꺼내며 말했어. 훌륭하네요. 그가 씩 웃으며 말했어. 그리고 잠시 부엌으로 사라졌다가 돌아와서 말했어. 뭐, 이해해요. 지금껏 내 이성과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요. 데일이 테이블 앞에 앉더니 가져온 잔을 놓고 위스키를 열었어. 그가 잔 2개에 위스키를 따르고 다시 테이블에 놓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 혹시라도 술에 장난질했다간 내가 바로 알았을 거야. 데일이 나를 향해 잔을 들더니 단숨에 들이켰어.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 게임을 할 거예요. 그가 다시 잔을 채우며 말했어. 지금부터 스무고개를 할 건데 규칙을 좀 바꿔봤어요.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그 말에 눈이 번뜩 뜨였어. 그러니까 예 아니오가 아니라 진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할 수 없음. 당신이 질문했을 때 내 대답은 예나 아니오 또는 자세한 대답이나 고개 젓기도 있지만 내가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나 아니오도 아닌 말할 수 없음이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나한테도 같은 규칙을 적용할 거예요. 나도 당신에게 질문할 겁니다. 알겠죠? 여전히 어리버리한 상태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좋아요. 연습 게임 한번 할까요? 아니면 바로 본 게임 갈까요? 연습 게임 할 거면 바보 같은 질문도 받아줄게요.
연습 게임이요. 그의 말에 재빨리 대답했어. 좋아요. 먼저 하세요. 알았어요. 어... 괜찮은 질문을 떠올리려고 애썼어. 좋은 기회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묵직한 질문을 날리면 안 될 것 같더라. 재미있는 질문이 괜찮을 것 같았어. 15cm. 데일이 위스키를 마시다 말고 갑자기 말했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까지 한참 걸렸어. 아니, 저기요. 얼마나 큰지 물어볼 거 아니었거든요? 대체 얼마나 마신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데일이 말했어.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하지만 이미 한 병 비웠으니 어느 정도 마셨는지 알겠죠? 내 차례예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내 이선 좋아해요? 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알겠습니다. 뭐, 누군들 안 좋아하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 게임 들어갑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먼저 하라며 손짓했어. 혹시 예전에, 아님 언제라도 기회가 있을 때 내게 독을 먹이려고 시도했거나 이미 성공했습니까? 그러자 데일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 아니요. 솔직히 좀 의외였지만 차라리 안심했어. 불안감을 억누르며 말했어. 네, 하세요. 이름이 뭡니까? 응? 리아요. 이미 알잖아요. 그건 왜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 아는지 알아보려고요. 내 차례네요. 등에 왜 No Return이라고 새겼어요? 그 말에 그를 쏘아봤어. 하지만 내 등에 문신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그가 이렇게 덧붙였어. 이력서 활동 이력에 같이 넣은 수영대회 사진에서 봤어요. 직원 채용할 때 배경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한숨이 나왔어. 설명하자면 긴데 밤은 길고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 변명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사실 전에는 완전 울보였거든요. 그 문구를 새긴 이유는 살다가 일정 지점에 이르면 아무리 징징대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타기 싫은데 괜히 자리에 앉았다가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점점 움직이는 롤러코스터 때문에 겁은 덜컥 나는데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이미 시작해버린 일이라서 뒤늦게 발 뺄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그때 가서 두려워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새긴 거예요. 데일의 눈빛이 예상외로 굉장히 강렬했어. 지금 본인 이야기하는 거 맞죠? 의외로 목소리는 부드럽더라. 그 뒤로 두려움을 잊은 겁니까? 롤러코스터에 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냥 순간을 즐기게 된 거예요? 그의 질문에 어깨를 으쓱했어. 그런 셈이죠. 피할 수 없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덕분에 깨달은 거죠. 무서워 보이는 것이 막상 대면하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요.
그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죠? 어째서인지 그의 말이 경고처럼 느껴졌어. 그럼요. 아, 그러고 보니 질문 2개나 했네요. 제 차례예요. 네이선에게 독을 먹이라고 사주한 사람이 누구죠? 데일이 한동안 유리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말할 수 없음. 그의 목소리가 꽤 쉰 것 같았어. 좋아요. 그럼 다음. 당신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뭐죠? 의외로 이번 질문에는 대답했어. 내가 말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요. 그게 뭔지 말해줄 순 없지만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독을 먹일 정도로 끔찍한 일인가 보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내 차례네요. 공원에서 일어나는 사정을 낱낱이 파헤치는데 혈안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일이라도 사직서 내고 여기를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깊이 왔거든요. 진실을 담아 그에게 대답했어. 네이선도 돕고 싶어요. 그를 구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돕고 싶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아직 아니에요. 데일이 내 말을 정정했지만 그의 말을 무시하기로 했어. 자, 다음 질문. 지금껏 괴물로 바꾼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1명. 네이선 뿐이에요. 그 말에 눈썹을 세웠어. 그건 예상 못했는데. 하지만 데일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 하지만 나 이전에 다른 사람에 의해 바꾼 수까지 묻는 거라면 다른 대답이 나오겠군요. 네, 하지만 지금 괴물은 총 8마리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 바뀐 거네요? 역마차를 통틀어서 한 사람이라고 친다면요. 그러자 데일이 고개를 저었어.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진짜 헷갈리기 시작했어. 내 차례입니다. 데일이 말한 후 잠시 기다렸다가 질문했어. 최근에 본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감지한 적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 데일이 짧게 한숨 쉬더니 뭔가를 말하려는 눈치였지만 이내 질문하라며 손짓했어. 할리우드 구역 외곽에 있는 남자 화장실. 그 안에 잠긴 도구함 안에 뭐가 있죠? 데일이 고개를 젓더니 위스키를 마시며 말했어. 말할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리아, 내가 당신이라면요. 그가 앞으로 다가오더니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 부디 그런 일은 없기를 기도할 겁니다. 솔직하게 털어놓자면 당신이 거기까지 알아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공원을 누비고 다니는 건 상관없지만 그 문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요. 당신 신상을 위해서도 그게 좋아요. 그러더니 조금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 그리고 이제 내 차례네요. 어디 보자. 공원에서 당신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당연하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괴물 대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웃는 카우보이는요? 카우보이가 뭐야? 젠장, 서로 쓸데없이 질문 하나씩 버렸네요. 알딸딸하니까 질문하기도 어렵네. 데일이 끙소리 내며 말했어. 알딸딸하다고요? 데일, 당신은 내가 여기 도착했을 시점에 이미 알딸딸한 상태였고 지금은 거의 만취했어요. 맞아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카우보이를 좋아하냐는 겁니다. 눈살을 찌푸렸어. 이상한 질문이네요. 그럼요, 좋아하죠. 하지만 다른 괴물보다 편애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데일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날 봤어. 아무리 봐도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것도 질문으로 칠게요. 그리고 내 차례예요. 왜 네이선과 대화하지 않죠? 네이선에게도 제대로 된 끝맺음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에 데일이 좀 뻣뻣해진 느낌이 들었어. 네이선에게 더 많은 걸 해줘야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훔치고 나면 다시는 그것에 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물며 그 사람의 눈을 볼 용기가 날까요? 나는 그래요. 네이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나는 정말 말을 더듬던 데일의 목소리가 점차 흐려졌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문장을 힘겹게 마친 데일이 남아있는 술잔을 비우더니 물었어. 내가 어떤 인간 같아요? 질문하며 나를 보는 데일의 눈은 눈물로 촉촉하고 충혈되어 있었어. 대답하기 전 크게 심호흡했어. 일단 보이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마음 깊숙이는 사실 좋은 사람이죠. 아니다, 방금 말은 취소. 좋은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본인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술, 싸가지 없는 태도와 저질스러운 농담 뒤에 숨지만 그건 단순히 재수없고 거칠고 악마 같은 외면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젖혔어. 일단 난 당신이 그렇게까지 개새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당신 태도를 보면 그 생각이 자꾸 사라질 것 같지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모금 마셨어. 맞죠? 그러자 데일이 잠시 나를 바라봤어. 맞아요. 드디어 나온 그의 대답.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나는 지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중시하죠. 그러니 알아서 잘 판단해요. 데일이 몸을 세우며 말했어. 내 차례. 거울을 볼 때 본인이 보여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어제 일어났던 이상한 사건이 떠올랐지. 아주 잠깐이었지만 거울에 비친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질적인 느낌? 고민하시네요. 데일이 말했어.
보통 나 자신을 보지만 어제는 잠깐이지만 달랐어요. 내 말에 데일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뻗어 병을 잡길래 내가 재빨리 뺏었어. 이제 좀 천천히 마시죠. 내 말에 데일이 듣는 신용을 하길래 좀 놀랐어. 왜 자꾸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 그게 시작됐는지 알아보려고요. 데일이 몸이 건조하고 조용하게 대답했어. 그의 목소리를 듣자 척추를 따라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 벌써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아직 내가 유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아주 미세하지만 자꾸 영향을 받는 것 같군요. 무슨 과정인지 물어보는 등 쓸데없는데 질문 낭비하지 말아요. 어차피 당신도 알고 있으니까. 그의 말이 옳았다. 나도 알고 있다. 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몰라 솔직히 두려웠어. 그리고 그를 안 이후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데일이 나를 진정으로 안심시키려는 미소를 보였어. 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어요. 조사는 계속해도 좋아요. 어차피 조사와 변화는 별로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가 눈을 감더니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 누가 뒤통수 친 적 있어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 다시 질문하는 그의 목소리가 사뭇 퉁명스럽게 변해 있더라. 난 움찔했어. 무슨 말인지. 말이 더듬더듬 나오는 거야. 데일이 고개를 저었어. 됐어요. 그런 건 안 물어보는 게 낫지. 아무튼 아직 내 차례입니다. 혹시 네이선에게 뭐 좀 전해줄 수 있어요? 네이선의 인형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건데 아직 이 집에 있어요. 네이선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그걸 치우면 그 작은 눈동자가 증오로 나를 노려보는 느낌은 덜 받겠죠. 그럼요. 전달해줄게요. 인형이라니 슬금슬금 나오는 미소를 억누르기가 힘들었어. 내 말에 데일이 일어나서 창고로 사라지더니 곧 황새 인형을 가져와서 내게 던졌어. 인형을 잡자 데일이 앉더라고. 그래, 솔직히 좀 걱정스럽긴 했어. 데일이 좀 휘청휘청했거든. 갑자기 날 도와주는 이유가 뭐예요? 뻔하잖아요. 네이선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당신이 그를 풀어줄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화장실까지 찾아내지 않았나요? 뭘 더 찾아낼지 누가 알겠어요. 난 당신을 도와줄 수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뭘 시도하면 나쁜 상황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에 매여 있지 않아요. 난 네이선을 항상 봐요. 당신이 네이선을 찾아갈 때마다 봅니다. 당신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먹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는 확실하죠. 당신이 뭔가를 더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를 구할 자신감이 붙는다는 것. 그리고 그게 네이선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부탁하는데 멈추지 말고 계속해주세요.
그의 말에 경계심이 사라졌어. 놀란 얼굴로 그를 쳐다봤지. 내가 당신의 뭘 믿고요? 못 믿겠죠. 그래도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훨씬 나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 4개 남았어요. 그러니 좀 더 현명한 질문을 하는 게 어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어. 작년 할로윈 밤에 내 뒤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반쯤 기대하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 상부예요. 데일이 마른 웃음과 함께 대답했어. 이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인지하며 또 그럴 의사가 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건 다 말해주기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죠. 내 혈육은 모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놀이공원에서 내가 특히 무서워하거나 피해야 할 거 있어요? 내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점점 낮아졌어. 있어요. 하지만 뭔지 말해줄 순 없어요. 갑자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 이 게임 왜 제안한 거예요? 애초에 그냥 질문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랬다가는 윗사람들이 알게 되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내가 뭘 하는지 항상 알고 있어요. 내가 실수할 것 같은 순간에 날 지켜보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게임 형식으로 진행하면 모르더군요. 내가 게임이라고 하면 그들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게임에서 언급된 것엔 거짓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진실과 거짓이 섞이면 그들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만이 남았다. 혹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조언해준다던가요. 그러자 데일이 옅은 미소를 보였어. 쇠, 월계수, 은, 세이지, 소금, 붉은 버베나 이런 것들을 항시 챙겨요. 한동안 서로를 응시하던 중 데일이 침묵을 깼어. 물 들어올 때 노저운 느낌이라서 일부러 중간에 안 끊긴 했는데 아직 나한텐 질문이 5개나 남았어요. 그렇다고 알고 싶은 게 많진 않네요. 하나 빼고요. 그가 말을 멈추자 내가 고개를 기울였어. 뭔데요? 데일이 빈잔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손가락 끝으로 가장자리를 훑었어. 그걸 보고 있자니 넋이 나가는 느낌이더라. 마침내 데일이 고개를 들더니 아주 천천히 그리고 공허한 목소리로 물었어. 당신이 공원에 출근할 때마다 감시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의 질문에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어. 너무 놀라서 그의 얼굴만 빤히 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지. 그래, 공원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을 생각하면 감시당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그 생각만으로 이렇게 불안해지는 걸까? 그런 거였군. 데일이 다시 말했어. 아무래도 내 반응만으로도 대답이 됐던 모양이야. 갑자기 데일이 입을 다물더라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두워졌달까? 그러더니
화장실에 가겠다며 주절주절 말했어. 나는 고개만 겨우 끄덕일 뿐이었어. 좀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총성이 들렸어. 총성이 귀를 꿰뚫는 순간 나는 이상하지만 놀랍도록 통제 가능한 패닉 상태에 빠졌어. 너무 무서웠지만 그 자리에서 몸이 굳진 않는 거야. 벌떡 일어나서 데일이 향한 곳으로 달려갔어. 문을 거칠게 열자 바닥에 총이 보였고 그 옆에 웅크린 데일이 보였어. 피가 흐르는 팔뚝을 지혈 중인 것 같았는데 얼굴이 온통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 무슨 짓이에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데일을 일으켰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일으키기 힘들었지만 적어도 반항은 안 해서 다행이지. 차 열쇠 어딨어요? 빨리 병원 가요. 그러자 데일이 고통으로 신음하던 와중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 안 돼요. 병원은 안 돼. 부모님이 아시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냥 거실로 데려가 주세요. 그의 말대로 데일을 부축해서 거실 소파 앞에 데려다 줬더니 알아서 천천히 앉더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새된 목소리로 물었어. 내 손은 이미 그의 피로 흠뻑 젖어서 덜덜 떨렸어. 의외로 데일은 너무 침착하게 반응해서 그게 더 얄밉게 느껴지는 거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지금은 내 셔츠부터 벗겨주세요. 탄이 그대로 박혔는지 확인해야 해요.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데일이 부탁한 대로 그의 긴팔 셔츠를 당겨서 벗겨줬어. 그리고 드러난 그의 상반신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작은 비명이 나왔어. 가슴, 왼쪽 팔과 배, 온통 상처투성이인 거야. 막 난 상처부터 거의 다 아문 상처까지 아주 다양하게. 어떤 상처는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빨갛게 딱지가 않는 중이라면 어떤 건 수년 전에 다 아물어서 흉터만 남은 것도 있었어. 심지어 흉터 위에 또 상처가 난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닌 거야. 그런데도 상처가 있는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 그의 살 위로 나고 또 난 상처는 단 한 문장이었어. 내 이름은 데일이다. 데일이 반쯤 감긴 눈으로 나를 보더니 입모양으로 말했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이후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 탄원이 팔을 스치고 지나간 거더라고. 화장실 벽에 박혀있는 걸 발견했어. 데일이 응급상자 위치를 알려줘서 그거로 약 15분 동안 지혈하고 붕대 감아줬어. 대체 왜 총을 쏜 건지 물어봤더니 데일도 모르겠대. 화장실 갔다가 거울 앞에서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였다는 거야. 총은 평소에 화장실 앞 서랍장에 보관했는데 거기서 꺼내온 것 같아. 근데 이상할 정도로 데일이 너무 침착하게 반응하길래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꽤 빈번하게 일어났대. 한바탕 소동이 지나니 데일도 원래의 데일 상태로 돌아왔어. 아까처럼 말수가 많던 모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 혹시 이런 짓을 벌인 게 아까 말했던 상부에서 나온 존재인지 물었지만 데일은 확답 없이 그저 건조하게 웃기만 했어. 당장 처치는 했지만 아침에라도 꼭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했더니
다행히도 데일이 주저하면서도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 부디 밤 사이에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데일 말에 따르면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번이 2번째래. 16살에 몸을 제어하지 못하고 포크로 자기 손을 찍었다는 거야. 이런 일련의 발작 행위가 혹시 외부의 정보를 너무 많이 발설할 경우 상부에서 내리는 처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데일 일가를 통제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가학적인 성향을 가진 게 확실해. 데일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집을 나섰어. 상처도 한 번 더 확인했지. 다행히 지혈이 됐더라고. 데일에게 총은 내가 가져갔다가 내일 아침 출근해서 줄 테니까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사무실에 보관하라고 말했어. 데일도 당분간 집에선 총은 꼴도 보기 싫다는데 이해는 되더라. 아, 출발하기 전에 데일이 하나 더 말해줬어. 나가기 전에 복도에 있는 옷장 한번 열어봐요. 거기에 선물 놔뒀으니까. 베개에 대고 웅얼웅얼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거 당신이 가져요. 뭔데요? 보면 알아요. 전에 본 적 있어요. 내가 알아요. 데일은 입이 찢어지게 하품하더니 다시 말했어. 작은 새가 말해줬거든요. 일단 데일 말을 따르기로 했어. 처음에는 서랍을 아무리 뒤져도 익숙한 물건이 안 나오길래 대체 뭔가 했는데 가장 아래 칸에서 잡지 더미 위에 놓인 그것을 발견했어. 되게 오래된 나무 핸들이 달린 권총. 미첼에게 연락해서 2시간 뒤에 만나기로 해둔 상황이었어. 그 정도면 데일과의 대화도 끝났겠거니 싶었는데 딱 알맞게 끝난 거 있지. 데일 아파트 건물 앞으로 나갔더니 인도 옆에 정차한 미첼의 차가 보였어. 보조석 문을 열고 몸을 던지다시피 털썩 앉은 뒤 깊은 한숨을 쉬었어. 모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미첼이 농담을 던졌어. 슬슬 걱정되던 차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내가 당신의 기사잖아요.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내 옷에 묻은 핏자국으로 향하는 순간 그의 농담이 끝났어. 헐, 뭐야, 괜찮아요? 내 피는 아니에요. 내가 말했어. 더 안 물어봐도 돼요. 내가 알려줄게요. 아, 데일도 괜찮아요.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데일과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기엔 너무 피곤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대충 훑어주기는 했어. 미첼이 가장 걱정했던 건 그 모든 걸 겪은 내가 괜찮은지였다고. 오히려 데일이 더 걱정된다고 말해줬어. 데일이 준 선물이나 네이선의 인형은 언급하지 않았어.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미첼의 의견이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걸 수도 있고. 다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데일에게 다른 질문도 많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시험 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 다 끝나고 나서야 정답이 떠오르잖아? 어쩌면 다른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기대해봐야겠어. 하지만 그때 가서 데일이 아무 대답도 안 하면 또 허탕이겠지. 아무튼 데일에게서 가져온 총과 황새 인형, 그리고 나무 핸들이 달린 수상한 권총까지 달고 집에 도착했어. 데일과 이렇게까지 대화를 진하게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